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 경영연구소 대표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꾸무룩한데 여러분들 잘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저도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 어쨌든 하루가 마감이 되는 마당에 아무래도 제 12회차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많이 작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농업인들께서 애로가 없도록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면평가가 100점, 그 다음에 면접평가가 100점이라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서면평가만 신경 쓰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면접평가가 10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점 만점에 이제 그 점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5,000명 선발하는데 2,500명은 영농 경력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2,500명은 영농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이제 100명은 스마트팜 학교를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100명이 줄어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서면평가 100점과 그 다음에 면접평가 100점을 아시나요는 주제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제 아마 사업계획서를 지금 작성들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좀 팁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인데요. 첫 번째는 서면평가가 나오죠.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그 다음에 여기 100점 해가지고 200점 만점에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서면평가만 막 죽으라고 신경 쓰고 면접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실은 우리 청년농업인 선발 2024년도 청년농업인 선발에서는 면접평가가 100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요것이 지금 서면평가 기준입니다. 서면평가 기준인데요. 잠깐 한번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 영농계획 10점이네요. 좋아요.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께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근데 신청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첨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첨부 서식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5개년 영농계획서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청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개년 사업계획서가 중장기 영농계획이라는 말이죠. 1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고 만점. 좋지 않은 점수는 1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장기 영농계획이라면 5개년 계획서를 말하고요. 5개년 계획서를 말한다. 어쨌든 중장기 영농계획서 꼭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평가 방법, 중장기 영농계획의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정량적인 목표가 달성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하겠다. 정량적이란 말이 숫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쓰면 안 되고 숫자가 많이 나와야 좋은 점수를 맞는다. 10점을 맞는다. 두 번째 볼까요? 영농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보겠다. 자, 영농 방법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딸기를 재배하는데 노지로 재배하겠다.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겠죠. 스마트팜으로 재배하겠다.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이와 같이 첨단 영농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그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좋은 점수가 나온다, 그겁니다. 영농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또 스마트팜 ICT를 접목시킨 그런 영농 방법이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여기 나오네요. 평가 방법, 영농 계획의 영농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좋아요. 구체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한 필지
1200평짜리 사면은 뭐 1억 3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농지를 한 필지 사겠다. 그건 아주 두루뭉실한 거지요. 그런데 주소가 소재지가 먼저 나오고 논 한 필지를 사는데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몇 번지 답 논 몇 필지 몇 제곱미터를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 스마트팜 6차 산업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만 죽으라고 뭐 한다고 쓰면은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고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된 거를 갖다가 내가 가공 제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것들이 한 20-30%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화품을 가지고 그냥 뭐 싸게 뭐 없애준다든지 뭐 그냥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고요. 이거를 가공 제조 쪽으로 돌린다든지 또 서비스 농업 쪽으로 그런 농촌 체험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러면 좋은 점수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 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예, 10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 중장기 영농계획이 5개년 계획을 세운다겠죠.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5년 거치 5억을 만약에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5년 거치 20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5년 안에만 갚으면 되는데 5년까지는 그 이자만 갚는 거죠. 이자 750만원씩 5년간 갚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6년째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6년째부터는 우리 대표님들이 이 원금을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억을 가지고 나누기 20으로 하면 2,500이 나오니까 원금 2,500만원이 이제 붙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아까 750만원 이자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원금 2,500 붙죠. 그럼 3,200만원을 첫 해는 갚아야 됩니다. 1년에. 굉장히 많이 갚는 거죠. 웬만한 사람 연봉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5억을 다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3,500 정도, 2,500 있다. 그렇죠. 3,500 정도 갚고, 750이니까 3,250만원. 3,250만원 갚고, 그 다음에 좀씩 줄어들겠죠. 이제 원금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3,150, 3,000 뭐 이런, 거의 3,000대가 이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2,500만원대까지 줄어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2,500에서 3,250만원 사이에 우리가 이제 매년 20년간 갚아야 된다.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6년째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번 5년 이후에도 독립 경영 유지가 가능하냐. 그러면 그놈 3,250만원을 6년째부터 이제 갚고 그래도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천 정도는 들어와야 이제 3천이 남는 거죠. 3천 가지고 거의 최저임금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착지원금을 그나마 1년에 뭐 1,200만원이라도 1년에 110만원씩 2년 차에는 100만원씩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중장기 영역의 5년 이후에 독립 경영 유지가 가능하도록 수익이 나와야 된다. 최소한 6천만원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빚 갚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계획이고, 좋은 계획서는 최소한 5년 이후부터는 우리 대표님들이 6천 이상은 나와야만이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평가 방법, 장애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5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장애 요인은 뭐고 위험 요인은 뭔데 그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한번 볼게요. 영농 품목은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겠죠? 5번 생산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논 한 필지를 우리가 이제 생산 계획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논 한 필지는 10아르당 530kg 가량 나오잖아요. 쌀이. 그러면 한 필지는 이제 1200평이니까 40아르거든요. 그러면 40아르에서 나오는 쌀량은 200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00kg을 팔았을 때 우리가 이제 경영비가 또 얼마 들어가고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고 나한테 남는 게 얼마냐 이런 걸 따진 게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팁이 농촌진흥청 농사로 사이트라고 있어요. 농촌진흥청 사이트에서 가셔가지고 그냥 농사로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농업 경영으로 들어가시면 농산물 소득 조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있고 지역 평균이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충청남도면 충청남도치를 쌀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쌀에 대해서 보면 300평 단위로 나와요. 조수익이 얼마고, 그러니까 총 수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경영비가 얼마고, 생산비가 얼마고, 소득이 얼마다.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여기에 써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여기 생산 계획이. 그래서 한 필지라면은 40아르에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쌀이 몇 킬로그램 정도 생산되고 총 수익은 얼마고 경영비는 얼마 들어가고 남는 소득은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만이 구체적인 정량적인 목표와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생산을 판매로 하기 위한 판로및 유통망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는가. 그래서 유통망은 우리가 항상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나누어서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농협에 내겠다, 뭐 로컬푸드에 내겠다 그렇게 쓰지 말고요. 로컬푸드에 낸다 하면은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몇 번지에 있는 모현 로컬푸드 직매장에 쌀을 한 달에 얼마치를 또는 하루에 얼마치를 1년에 얼마 몇 톤을 납품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도 쇼핑몰 이름까지 대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판매할 계획이라는 것을. 근데 이제 여기 청년 농업인 그 양식에는 프로토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토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직거래니까 이득이 많이 남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써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이게 자금 마련 계획에서 우리가 이제 5억까지는 정책 융자로 뭐 1.5% 이자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난이 있어요. 근데 자부담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들이 뭐 비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정책 융자 5억으로만 다 쓰겠다. 그거는 좋은 점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가 있다면은 자기 그 자부담이 어느 정도 20-30%라도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컨설팅 할 때 최소한 20% 이상, 그러니까 5억이면 한 1억 정도는 1억 이상은 자부담으로 넣으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제가 우리 대표님도 참고하셔가지고 자부담을 좀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그래서 교육훈련 계획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3년간.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영농정착금 지원받는 기간인데요.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그 자기가 좋아하는 교육을 받는다고 쓰지 말고요. 우리 대표님들이 계획서에 이제 그 아까 내부 장애 요인하고 외부 장애 요인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부 장애 요인은 농장 내부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 장애 요인은 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이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거 내가 어찌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이제 대응책을 쓰고 거기에 또 어떻게 할래, 뭐 예를 들어서 영농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뭐 기술센터 가서 교육을 받겠다 막 그렇게 쓰거든요. 내가 생산 경험이 부족하다, 토마토 생산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술센터 가서 토마토 생산 기술을 배우겠다 이렇게 써놓고는 교육훈련 받을 때는 컴퓨터 교육 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 그 뒤에도 그러면 그 앞에서 장애 요인에서 해결하겠다고 쓴 내용을 뒤에 교육 계획에도 나와야 돼요. 거기에 토마토 기술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토마토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배우겠다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만이 좋은 계획서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8번이 그겁니다. 자, 9번 볼게요. 사업 신청자의 신용 능력은 이건 농협에서 그 신용 그 보증서를 띄우더라고요. 신용 조사서를 농협에서 띄워달라고 하면 이건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또
자, 14분 경과하고 있네요. 농업계 관련 학교를 졸업하였는가? 농가 나온 농업계 학교를 나오시는 분들은 뭐 성적증명서하고 앨범이나 이런 거, 학위증명서 이런 걸 제출하면 만점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비농업계가 문제예요. 농고를 안 나오시는 분들, 농대를 안 나오신 분들은 최근 3년 이내에,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아무 교육이나 받으면 안 되고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라 하면은 그 농업교육 포털이나 기술센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료증을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있어요. 농업인 교육 시간으로. 그래서 거기서 수료증을 제출한 것만이 3년 이내의 것만 그 수료증을 띄워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그 소속기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직업훈련기관,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조심할 점이 농업법인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nghiệp 또 생산 분야에 근데 근무를 해야 돼요. 농업법인에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근무하신 분들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만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해주시는 분 중에서도 마침 농업법인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생산직에 종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짜리를 띄워가지고 만점을 받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이제 재직증명서 같은 거, 교육 수료증 같은 거, 인턴 급여 내역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20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온라인 교육은 이제 2분의 1만 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40시간 받으면 20시간 인정해주고, 우리 대표님들이 100시간 받아도 이제 20시간만까지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인정해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1번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뭐 자격증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기가 이제 유통관리사라든지 유통 뭐 어떤 경매사라든지 유통 관련 자격증이나 가공 기능사 같은 거, 또 생산 같은 경우는 뭐 GAP 자격증 같은 거, 인증서 같은 거, 친환경 농산물 인증 같은 거, 이런 거 하여튼 인증서나 이런 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본을 스캔 떠가지고 제출하시면 또 5점까지 인정을 받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나와 있네요. 제 상 5점, 상 5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이제 1점짜리가 있는데요. 5점짜리는 친환경 그 인증서 같은 거, 유기농 인증이 있고 그 무농약 인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GAP 인증이라고 우수 농산물 관리, 이런 걸 인정받은 사람은 그거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영농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햇삽 자격증, 햇삽 인증서, 그 다음에 국가 공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점짜리가 있어요. 또 3점짜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드론 자격증 1종, 2종, 3종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자격증 가시는 분들은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자랑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간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출해 하시면은 드론 자격증 3점은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가 있어요. 1점. 이게 이제 일반 협회라든지 이제 일반 그 민간 단체, 민간 자격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민간 단체에서 만든 그런 자격증도 이제 아무래도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업로드 해가지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식품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은 민간 자격증이라도 제출하시면은 어쨌든 1점 받으니까요. 한 무조건 있는 자격증, 없는 자격증, 운전면허증까지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농업 이외의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농업 이외에 또 우리가 상품 디자인이라든지 웹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계 장비, 기계 설비, 영농계획 이행. 요즘은 농업이 그냥 뭐 다 기계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품 관련, 디자인 관련, 웹 디자인 관련 이런 자격증, 농업하고 관련 없는 것도 하나에 1점씩이는 것 같아요. 3개 있으면 그것도 3점이니까
제출하시기 바라고, 단 조심할 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것,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제가 금방 불러준 기관 것만 인정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경영 예정자. 독립경영 예정자라고 있어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면 농사 경험이 있더라도,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영처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었어도, 품질관리원에 경영처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독립경영 예정자입니다. 이건. 그 일점을 우선 의무적으로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업 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그 다음에 농산업 분야 뭐 1점 준다네요, 이거. 그 다음에 농산업 분야 실무 경험자, 좋아요. 이것도 이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업 분야 실무 경험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농립경영 1년차에서 3년차 가점 항목 최대 3점, 상 받은 사람 1점이네요. 그 다음에 경영장부, 만약에 이제 기존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농사 아예 안 짓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 받은 사람 1점이고, 그 다음에 경영장부 영농일지 쓴 사람은 1점을 주고, 그 다음에 정책 참여도, 재보험 가입, 저도 컨설팅 할 때 재보험 가입은 거 띄워라 했거든요. 그와 같이 띄워오면은 그것도 1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한 증명서 같은 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자조금 단체, 품목별 그런 자조금 단체 있잖아요. 의무 자조금 단체 가입을 해야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이런 증명서. 그 다음에 들녘별 경영체에 가입한 거, 장목반 가입한 거, 공선 출하에 참여한 증거, 품목별 연구에 활동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첨부를 하면 1점이다 이거죠. 하나에 1점. 그래서 최대 3점까지 주니까, 어쨌든 항목별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상도 받고 경영장부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정책 참여도 한다면 3점이잖아요. 이거 3점, 최고 3점까지 주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성 다문화 구성원,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산 항목, 결혼혼분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에는 또 1점을 주고, 아기가 있는 그런 청년 농업인은 또 1점을 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증빙을 해가지고 1점이라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독립경영 예정자. 이거 금방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큰 글씨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도 100점이라겠죠, 제가. 근데 면접을 좀 소홀히 하기 쉬운데, 실은 100점이 굉장히 큰 거, 그건 똑같아요. 서류평가하고. 자, 면접은 이제 서류평가를 1.5배수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면은 도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면접도 실제로 시나리오를 작년에 제가 컨설팅 할 때, 컨설팅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냥 무료로 그건 봐드렸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소홀히 할 문제는 아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 그래서 확고부당한 농업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목표 의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와 열정은, 제가 볼 때는 의지와 열정은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하면은 정말 의지가 강한 걸로 좀 평가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 하나도 안 한다면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 공동체와 함께, 이제 시골에 가시면은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이제 고령화 등으로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회치 활동도 하시고, 또 마을의 개발위원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분여회라든지 또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지역 공동체 사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좀 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됩니다. 동네 울력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우리가 이제 목표는 진짜 명확히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해년도 목표는 뭐고, 5개년 목표는 뭐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창업 일정과 소요 자금 중장기 계획은 이거 돈에 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어차피 뭐 계획서에도 뭐 5개년 계획서 막 쓰시는데 또 어떤 분은 10개년 계획서까지 제시를 해요. 그런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죠. 장기 계획까지 제시를 하면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고요. 성장 가능성에서는 스마트팜으로 하는 경우나 6차 산업화 등으로 농업을 미래 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 이런 것을 보겠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랬죠. 노지로 뭐 재배하겠다 이런 것은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 스마트팜으로 한다든지 또 6차 산업으로 뭔가를 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ICT를 접목을 해가지고 어쨌든 시설 재배 같은 거 하면 좋고요. 특히 이제 6차 산업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1차는 생산이잖아요. 2차는 이제 그 중하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집이라도 짜고,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농촌 도시민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체험도 하고 비누도 만들고 또 샴푸도 만들고 린스도 만들고 농촌 체험 관광 쪽으로 또 서비스 농업 쪽으로 우리가 카페라도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로는 또 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6차 산업이에요. 1차 생산, 2차 가공, 제조, 3차 서비스 농업을 우리가 이제 곱하기를 하면 6이 나오는데 그게 6차 산업이다. 거기다가 이제 ICT까지 접목을 하면 더욱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 2-5-5일 이제 지원의 필요성.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정책지원금, 농지, 자금, 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어쨌든 뭐 돈이 좀 많더라도 부족하다고 해야 돼요. 영농정책지원금 진짜 꼭 필요하다. 3년간 내가 정착하는데 정말 필요한 돈이고, 그 다음에 농지 구입 자금이라든지 그런 자금 5억까지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만은 5년 이내에만 쓰면 되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쓰는데 어떤 분은 이제 1억만 쓰고 나는 4억은 안 쓰겠다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더라고요. 나는 4억만 쓰겠다 빚지면 안 지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이니까 5개년 계획이잖아요. 나중에 안 써도 되니까 일단 첫 스타트는 5억을 최대한 다 쓰겠다. 거기다 대고 내가 이제 자부담까지 하겠다 하면 더욱더 강력한 그런 의지가 보이죠.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은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량개발 계획의 구체성. 교육도 아까 내가 이제 부족한 점들을 전부 다 채우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사업계획서와 맞게 교육을 받겠다, 아니면 또 실습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영농 실현을 위해서는 내가 다가오는 문제점들을 교육을 통해서 돌파하고 또 실습을 통해서 내가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잘 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 면접에서. 마지막입니다. 청년 농업인으로 적합한 인성이라든지 친화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된다면은 마을 사회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 마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뭔가를 좀 내가 영로당에 뭐 좀 많이 자주 찾아보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시골의 어른들 이제 잘 뭐 휴지라도 떨어지면 내가 정기 휴지도 좀 바꿔주고, 농촌 또 마을에 그런 고령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령화 되신 분들의 부족한 점을 우리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이웃 좀 도와주면서, 어르신들 도와주면서 내가 영농에 잘 정착하겠다, 그렇게 쓰면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농업인 신청 관련해서 15분 동안 열심히 15분이 넘었네요. 근데 28분 돼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 시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말을 빨리 하면서 이렇게 지루하진 않죠. 어쨌든 신청하시는데 잠깐 사이에 뭐 점심 식사하시면서라도 제 영상을 들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서면평가만 죽으라고 신경 쓰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100점밖에 안 되고, 면접평가가 또 100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철저히 면접에 대비해야만이 그 배수 안에 들어간다. 어쨌든 10명 뽑으면 15명을 올리고 5명은 또 탈락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1차 서면평가 합격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면접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또 13회차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되어가네요. 예, 오늘 날씨도 꿈으로 한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건투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